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아내가 바람을 피는 공통된 시점들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아내 바람으로 상담을 하면서 아내들이 바람을 피는 시기에 있어서 시점들이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런 공통된 시점들에서 벗어난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 초 3년에서 5년 이내의 바람입니다. 특히 출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혼 초에 바람이 난 아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남편들이 초기에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알게 된 것이 엄청나게 운이 좋고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돌도 되지 않은 젖먹이 아기를 두고도 미쳐서 바람이 나서 가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 모성의 부재에 엄마의 길 포기한 미친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들은 평생 바람을 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서적인 결핍과 문제가 아주 많은 여자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분들은 미련을 갖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내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애 기간이 길었거나 동거 후에 결혼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들이 바람을 피는 공통된 시점에 대해서 제가 상담했던 경우를 생각해서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대 초에 결혼을 해서 자녀 두세 명을 출산하고 육아를 어느 정도 한 경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정신없이 아이 낳고 키우고 하느라고 자신을 돌볼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특히 아이들이 셋 이상인 경우도 많았는데요. 또래의 다른 친구들은 아가씨로 열심히 연애하고 놀러 다닐 때 자신은 젖먹이고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막내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5살 전후의 경우에 자신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하거나 주변에 싱글로 살고 있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갖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싱글처럼 남자들 만나는 자리에 같이 가서 이런저런 남자들과 엮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젊은 시절 놀지 못했다는 억울함도 있고 아이들 키우느라 제대로 꾸미지도 못하고 살았던 세월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열심히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면서 바람을 피웁니다. 두 번째, 결혼 초기 출산 후 육아 우울증을 호소하며 복직한 경우. 출산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모른 채 연애하던 남편과 핑크빛 달달한 결혼 생활만을 꿈꾸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출산을 하고 휴직을 하고 아이 육아에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면서 직장에 출근한 남편만 하루 종일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일반적인 여자들도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누구도 출산과 육아가 이렇게 힘든 건지 제대로 말을 안 해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말 못하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엄청나게 힘든 경우의 여자들이 많은데요. 이때는 직장에서 일하고 지쳐서 집에 들어온 남편이 유일한 대화의 대상이고 남편도 피곤해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냥 화가 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복직을 하면서 원래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고 그렇게 다니기 싫었던 회사 생활이 신이 나기 시작합니다. 애 보는 것보다 직장 생활이 훨씬 더 편합니다. 돈 번다고 남편한테 생색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애 낳은 아줌마가 아니라 여자로 대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때 홀라당 마음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독한 사내 불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40대 전후가 되었을 때 지금 제가 보기에는 40살도 참 이쁘고 어린 나이지만 제가 40살 정도였을 때는 '아이는 커서 손이 덜 가는데 거울 속에 나는 늙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 여자들 대부분이 외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시간도 여유로우니까 헬스장에서 PT도 받아보고 피부과에서 보톡스 등 시술도 받고 처진 가슴을 고민하다가 가슴 수술도 받고 남편도 어느 정도 회사에서나 사에서 자리를 잡고 급여도 오르고 수입도 늘다 보니까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그렇게 자신을 꾸미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점에 살을 빼고자 운동 동호회에 가입을 하거나 헬스장에서 젊고 몸 좋은 트레이너에게 PT를 받으면서 바람이 들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합니다. 살도 빠졌고 자기가 이뻐 보이거든요. 이때 운동 동호회 불륜이나 헬스 트레이너와의 불륜이 많이 발생합니다. 골프도 요즘에 많이 치는데요. 골프를 치기 시작하면서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밴드 모임 등에서 2차로 남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면서 바람이 납니다. 네 번째,
전업으로 지내다가 직장을 구한 경우, 처음에는 집안에 도움이 되고자 경제적인 이유로 직장을 구합니다. 그런데 아이 키우느라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순진한 상태에서 회사에 입사해서 여직원이나 여자 다루는데 능숙한 남자 직원이 조금만 잘해주고 일 마치고 밥이나 함께 하자라고 꼬셔서 술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사고처럼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그렇게 같은 회사 남자 직원과 엮여서 일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된 경우. 사실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경우에 남편들이 바람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상담을 하면 주말 부부를 하면서 아내들이 역으로 바람난 경우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집에 오면 일주일 내내 아이를 본인이 혼자 챙겼으니까 아는 언니 집에 놀러 갔다 온다고 하거나 친정에 간다고 핑계를 대면서 주말에도 상간남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는 걸 은근히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주일 내내 아이랑 고생한 아내 생각에 착한 남편들은 그나마 아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주말 외출을 허락을 해줍니다. 웬만하면 저는 주말 부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남편이 외도를 한 걸 알게 된 후. 사실 아내들이 바람핀 것이 들키게 되면 남편들이 성매매하다가 아주 옛날에 들켰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그래서 자신도 힘들어서 바람을 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물론 성매매도 외도의 한 종류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 걸 알게 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정서의 아내들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바람을 피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할 뿐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편이 외도한 사실은 사실 아내들에게 큰 상처와 결핍감을 주는 사건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아내도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한 후 자신 또한 유부남을 만나서 상간녀로 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역시 내로남불인 거죠. 일곱 번째, 남편과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경우. 간혹 외도 상황 이전부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요. 남편들과 다툼이 잦았고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고 지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부부 두 명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죠. 이런 경우 자신들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의도적으로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불륜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람을 피고 그나마 남편에게 바람을 들키고 나서도 아주 뻔뻔한 태도로 이혼을 주장하고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사실 지금 7가지 공통된 시점이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인 정서의 여자들은 7가지 상황이 있어도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원래 결핍감이 있었던 아내들이고요. 그리고 도덕성이 잣대도 약한 거겠죠. 물론 뭐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직장 내 불륜이라고 하지만 직장 내 불륜은 썸 약간 오피스 와이프 이 정도 분위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정말로 불륜까지 가게 하는 거는 자신이 의도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충분히 그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고 끊어버리고 외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그건 본인이 의지가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7가지로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와이프도 바람을 폈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되는 방송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